부산 전 시장 오거돈이 있잖아요. 오거돈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시장이 사전 구속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사전 영장 청구를 했다고 오늘 밝혔어요. 그런데 14일 날 어제 그저께죠? 14일 날 소환을 해서 조사를 끝냈고 15일 날 어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다. 그 얘기를 오늘 밝혔는데요. 오거돈 시장은 4월 초에 업무 시간에 직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지금까지 이 사건을 언제 저쪽에서 덮으라고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덮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중간중간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시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도 일단 검찰에서는 이것을 아주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을 해놓고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기각이 될지 발부가 될지는 아마 2, 3일 있으면 이제 드러나겠죠. 이렇게 하나씩 지금 전국 지검에서 또 검사들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윤석열 총장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아주 지금 그 피해 여성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검사가 나서자. 그래서 오거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데 참 희망이 보입니다.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좌파 독재가 시작됐다. 지금 대학가에 엄청난 그런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2개월은 무죄란 말. 윤석열 정직의 대학가도 지금 술렁거리고 있다.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의죠. 이 결정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학교 등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판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 오전에 징계의 결정이 보도되자마자 서울대 동문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노라이프에서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보도를 공유한 게시글에는 해임에 맞먹는 6개월 정직 때리고 싶었는데 국민 눈치 보이고 판을 벌려놨으니 무효는 못하겠고 그러하니까 2개월만 때린 듯 공수처 가동할 때까지만 일을 막으면 그 후에는 공수처로 자기들 비리 덮는데 아주 심산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징계 의원들도 어거지로 징계 때려봤자 법원에서 깨진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것. 이런 댓글들이 아주 오늘 하루 종일 그 대학가 서울대 또는 고려대 이런 대학가 게시글에 글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에 또 각각 50개, 100개 추천글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지금 추미애 사퇴하기 전까지 영웅이 되려고 버린 그 꼼수가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대한민국 이 정권. 정말 참 기가 막힌 정권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께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하고 나 윤석열 의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우리는 소송 진행하고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행정법원에 소송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이 그래 이완규 변호사가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다.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의 다툼은 끝났습니다. 추미애가 본인이 자진 사퇴한다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이제 같이 한 게임 라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재가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 징계위에서 법과 달리 완전히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몰라도 윤석열 총장이 이제 소송을 내서 윤석열 총장을 인용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재가한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궁지에 몰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추미애 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말하는 이완규 변호사. 윤 총장은 오늘 오후 6시 10분쯤에 별다른 메시지 없이 퇴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5시 20분쯤에 법무부로부터 징계 의결 요지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가리게 되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절차는 문 대통령의 재가 후에 징계 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 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근데 오늘 대통령이 재가했어요. 그러면 내일 오전이나 어차피 뭐 재가했으니까 이 통지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윤 총장께서는 정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오후 6시 30분부터 2달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 지방방송 좀 꺼주세요. 여기서 지난 1일 직무 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를 했었지만 해서 오늘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날 정직 처분으로 다시 보름 만에 윤 총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그 명령서가 내일 도착을 하면은 바로 윤석열 총장 변호사 측에서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바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소장을 넣는데 거기서도 지금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우영 대표가 빨리 헌재에서라도 그 결론을 내려달라. 왜 그걸 가지고 그냥 주물딱주물딱 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야당 의원들이 계속 다구치고 있죠.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는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조 차장 검사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지난달 24일 날 윤 총장이 그때 직무 배제 조치 때문에 아마 20여일간 그 조남관 차장 검사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추 장관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나 그만둔다. 아까도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 그만둔다. 대통령은 또 숙고하여서 내가 수용 여부를 당신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마지막 소임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한테 이제 마지막 소임을 다 해달라고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야 뭐 워낙 친한 사이니까 뭐 정치 몇십 년 같이 했으니까 뭐 그냥 눈빛만 봐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척척척척척 진행돼서 윤석열 총장 징계 정직 2개월까지 그렇게 아주 어거지로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요, 오늘 그 대통령도 어떤 세력에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한심한 쇼잉이다. 그리고 허허 웃는 것만 참 잘하는 대통령. 배현진 의원이 대통령이 뭐 집을 아주 근사하게 진 그런 것을 봤나 봐요. 근데 그럴싸한 무대 1번, 2번, 3번으로 옮겨가면서 대통령을 묘시는 참모진들, 비서관들 참 예쁘게 웃으면 박수나 쳐주는 무대 뒤에 만국 세력이 누구일까? 대통령이 오늘 뭐 한방 웃음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나라가 지금 곡소리가 가득한데 4억을 들여가지고 진 무대에 방문한 대통령만 철도 없이 활짝 웃고 계십니다. 이 시국에 참 대통령님 참 철이 없네요. 어쩌면 철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배현진 의원 대단하지요. 네. 어쨌든 뭐 오늘 그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를 했다. 누가? 추미애가.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 참 기막히다. 추미애는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범죄 집단에 가담을 해서 함께 했다. 너무 기막히다. 이제 법치 민주주의 존치 여부 오직 사법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법부에 이제 이쪽 그 행정법원에도 뭐 소송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낸 것도 지금은 결정을 해달라. 이 권력에 충성하면은 큰일 난다. 사법부가. 그러면 이제 상권 분리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하여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들의 참 걱정이 됐는데 추미애가 사퇴를 냈다. 당연한 퇴장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요, 김예령 대변인은 구도 논평에서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다. 그리고 최악의 장관, 그리고 아주 진짜 김정은 생각은 못된 장관이 이제는 떠났다. 참 마음이 후련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제 대통령과의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웃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제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는 그런 범죄의 대통령이 가담을 하고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암담한 민주주의 체제의 법치,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 위원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라고 법제사법위원들이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요 정말 중립이어야 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옛날에는 야당 편이었었고 지금은 여당 편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몰아내는 범죄에 가담을 했다. 아까 지금 그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조수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고요. 조수진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와 사유에 흠결이 많다는 비판에도 해임과 정직 기간만 놓고 저울질 하다가 새벽 4시에 2개월 정직을 발표했다. 당당하지 못하니까 새벽을 틈탔을 것이다. 6.25 사변이 일어날 때 저 괴뢰 도당들이 새벽에 쳐들어왔죠. 이들이 새벽에 틈을 타가지고 국민이 모두 잠든 시기에 슬그머니 도둑 통과시키고 도둑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공격한 거죠. 잠자는 사이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에요. 오늘 5시 좀 넘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6시 넘어서서 재가를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한 그런 정말 초유의 없던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하지 못하니까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징계의원들이 새벽에 발표를 하고 대통령도 나무르는 척하다가 당장 하지 못하니까 늦은 오후에 그 틈을 딱 타서 재가를 했다. 아니, 때 맞춰 여권은 전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당 이중대 대표라는 누구죠? 최강욱 이 의원은 윤 총장의 행적,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등을 운운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틀림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이렇게 펴르고 있어요. 자기 페북에다가. 최강욱이가. 아이고. 아니,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법 개혁안을 그 핵심은 정권의 말 잘 듣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뺐다 박았다 하면서 그 말 안 듣는 공직자를 완전히 손을 보게 하는 아주 그냥 폭력 조직배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든다. 아니, 해도 너무하지.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드려도요, 분이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미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국가보위부 수장이 되고, 친문 변호사들은 공수처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앞으로 설쳐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봐줘야 되니? 법조인 출신이란 대통령이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보류는 어디가 있을까요? 사법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못 믿어요? 못 믿잖아요. 대통령도. 행정부도 못 믿고 입법부도 못 믿고 헌법재판소도 믿을 둥 말둥. 판사들이나 믿어야지 어떡한데요? 어쨌든 암담한 문주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조수진. 헌법재판소도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빨리 결정을 내서 공수처법의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서 국민한테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이죠. 고도 헌재 지적을 받고 있지만 헌재가 국정농단, 헌법농단, 국회농단에 참여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조수진 의원은. 그리고 암담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헌법의 존치 여부가 솔직히 지금은 헌재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헌재에서는 윤석열 총장 그 사건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저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징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을 보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 그렇게 이제 법조인들이 보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그냥 함흥차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오려나요? 그래서 그냥 공수처법을 우열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나올라나? 어쨌든 기다려지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이 낸 그것도 결론을 빨리 내줘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중요함을 여러 번 대통령 입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한상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 자,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이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오늘 전직 검찰총장 9명이 특히 문재인 정권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이번 징계 절차가 대한민국이 애써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엄청 큰 그런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 검사총장 모두가 9분이. 그런데 자, 그럼에도 대통령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결정된 징계를 집행할 뿐 결론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오늘 하루 종일 대한민국이 이 건으로 뒤집혀져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의 여유도 두지 않고 바로 2개월 정직 재간을 도도도둑 하고서 그냥 명령을 해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한테는 그 명령서가 도달을 안 했어요. 내일 도달되겠죠. 왜냐하면 6시 넘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퇴근 후에. 이게 쫄보인지 비겁하고 음흉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 사태의 책임은 이제 오롯이 누구한테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고 윤석열 총장은 다시 이것을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꼭 이겨라. 응원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법원이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서 나라를 완전히 헌법 파괴자로부터 구해주기 바란다. 법원이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해달라. 윤석열 총장 거를 다시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을 인용해달라. 간곡히 부탁한다. 그리고 이래서 인용을 해서 나라를 헌법 파괴자로부터 구해주기 바랍니다. 담당 판사님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일이 참 발생하고 있는데요. 참 대한민국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판사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 청와대 그리고 윤석열 총장 법정 투쟁 이거 평가 적절치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징계 효력 대통령 재가 순간 발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제가 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그 어떤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건데요.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이런 초유의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총장은 2개월 동안 이제 검찰청을 못 나오게 됐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내일 행정소송을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총장 징계 효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가하는 순간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내일부터는 출근 못 하시는 거죠. 내일 아침에 많이 나오셨다가 그 명령서를 받으면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제 근무는 못 하죠. 그런데 오늘 많이 단도리를 해놨다. 전국 각 검사장들한테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사건들은 철저히 하고 서민들한테 관여된 사건들은 좀 봐줘라. 그리고 월성, 울산, 청와대 개입 이런 거는 오거돈도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이런 얘기 다 해놨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 출근할 때 윤석열 총장은 미리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징계, 정직 먹는다. 그러니까 검찰청 출근하시면서 내려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마음으로 받겠다. 그렇게 인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직감을 했다. 직감을.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마음으로 받겠다. 이렇게 지지자한테 이야기 다시 차에 올라타는 걸 봤는데요. 그런 경우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윤석열 총장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 대통령을 만나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 완수를 했고 아마 소임을 다 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렇게 사료가 된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을 하는데요. 먼저 자신에서 사회 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떠나고 윤석열 총장은 다시 법원에 다시 이제 또 하잖아요. 소송을 하잖아요. 이러면 이것은 대통령의 재가 낸 것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법조계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징계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법조계에 계신 분도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제가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타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대통령이 계속 공정성, 정당성 이것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판사가 들여다봤을 때 공정성, 정당성이 전혀 없고 이것은 위헌이다. 위법이다. 그리고 그 정죽수가 7명이 되는데 4명이 한 것도 이것도 사실은 위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 판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소송 낸 것을 인용을 받아들이면 대통령 재가 하신 것도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법조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주 친 건 아니다.
분명히 승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 청와대 찾아가서 70분 동안 문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제청을 했고 또 본인도 나 그만두겠소 하고 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서 지금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추진력이 결단 뭐 이런 얘기 내가 많이 해서 생략을 하고요. 사의 표명 거치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아주 두들겨주면서 잘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쉬십시오. 그 말이죠. 그 말. 그러니까 이건 이미 동선이 그렇게 척척척척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내일 소송해가지고 행정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 법조인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윤미향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윤미향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윤미향 의원한테 민주당이 세상에 경고처분 내렸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오늘 또 보니까 뭐 길원목 할머니인가 길원옥 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내 돈 그 윤미향이가 거기 대표로 있을 때 내 돈 가져간 거 다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계속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유튜브에 그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까지 윤미향을 원망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일도 아닌 날짜 잡아가지고 기록을 할머니 생일날이라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그 육갑을 떨었는데요. 그것을 그냥 경고 처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면 윤미향 의원 건교 조치 관련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들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 짜고 치는 그런 집단들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무너졌다. 무수한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엄중 경고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 세력에겐 비정하지만 내 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더듬어 만진당의 내로남불. 참 이거 완전히 민낯이다. 아니 평생 불쌍한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 빨고 그리고 필요할 때 방패막이 삼는 폐륜적이고 아주 경솔한 행동 그리고 진정성 없는 사과 기록원 할머니 팔아가지고 지 생일날 자기 생일날 기록원 생일이라고 공갈 치면서 그 술 퍼먹던 그런 윤미향. 자, 국민들은 이 뻔뻔한 윤미향 의원도 아니요. 윤미향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말의 양심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 이거 뺐지. 그냥 내려놓고 방 빼라. 의원실 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윤미향 의원님. 거기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떳떳이 조사받고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의원님. 아니 잠이 와요 집에서? 잠이 오시느냐고.
그 많은 할머니들을 하늘나라에 보내놓고서 잠이 오세요? 마포 또 소장님 하늘나라에 보내고 다 당신 때문에 간 거야. 그분들 다 가신 거야. 근데 잠이 잘 오셔? 그리고 술 퍼먹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야, 참 멋진 분이셔. 코로나 때문에, 아니, 본인이, 윤미향 본인이 자기 페북에,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좀 정확하게 거리두기 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절대 모여서 뭐 들지 마세요라고 자기가 페북 올려놨어요. 그 전에. 그리고 자기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게 국회의원 맞아요? 국회의원이지. 그리고 그렇게 죗값을 받아야만이, 그것만이 할머니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사죄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황교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얘기하는 건데요. 민주당 역시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국민께 보여줘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윤미향, 며칠만 그냥 반성하고 있어. 또 나와가지고 또 일 저지르면 돼. 그때 가면 또 그냥 경고 조치할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로만 외치는 여당의 약속, 그리고 신뢰, 정의는 그저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이 나고 있음을 부디 깨닫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황교안 의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아주 그 민주당 집권당 정부 청와대가 있는 곳 지역 지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썩어 무드러졌어요. 지금 거의 4년 동안 성추행, 성범죄 이런 게 민주당 간부들이, 민주당 시장 2명이나, 그리고 뭐 지역 또 지자체 의원들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장을 해봅시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난리 났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 죄 없는데도 그렇게 촛불로 밀어붙이고, 저들이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계획 딱 세워서 그냥 저렇게 하잖아요. 586 세대들이. 무서운 집단이죠. 그런데 요즘 뭐, 그 논객들이나 또는 법조계 여론 기구도 마찬가지고, 언론 기구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 지금 나라가 반사회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김태년 그 원내대표 얘기한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백신을 다른 나라 다 써보고 그게 괜찮다, 그거 확인한 뒤에 우리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게 말입니까? 그거 몰매맞이시거든요. 백신을 확보해놓고 그리고 다른 나라 쓰는 거 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변명으로 자기들 잘못해놓고서 그렇게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거 보면은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라도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라도 총장직을 있어야 되는데 2개월 손발 묶어놓고 완전히 식물총장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번에 판사님이 잘 판결을 하셔가지고 이 나라 구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기 귀신은 뭐하니? 시궁창 같은 인간들 다 안 잡아가고. 네, 조금 유튜브가 이상해요. 세인님, 양현사님, 네, 김강환님, 화이팅입니다. 성덕님, 황교안이나 김종인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맞는 말씀이고요. 연님, 윤미향 뻘뻘 육즙 빼던 날 기억난다. 그러니까요.
기자회견 한다고 와가지고 땀이,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땀이 많이 나오지. 생각을, 여기서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에서. 그쵸? 연님? 예. 자유인님? 메시지 삭제님. 네. 세희님, 자유인님, 다른 시청자들을 위하여 도배성 댓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희님, 나는 야 고은님 고맙고요. 성덕님, 전철님 꽃다발 드립니다. 전철님 히히히. 네. 양영사님, 영산강 거기도 아까워요. 우리 집 앞인데. 보성님, 판사님 정말 심판해 주세요. 윤 총장님 살려주세요. 우리 국민이 지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희님, 네, 양영사님 맞습니다. 성덕님, 세희님 꽃다발 2개 내가 드릴게요. 세희님, 보성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왜 이러니 들으면서 내일 다시 여러분께 보고 드릴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